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오늘의 제목은 기구한 리모델링, 호재였던 수직 정축에 발목 잡힐 줄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일규 정비사업 돋보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공들이던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주할 만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이 났다는 건설사 관계자들의 푸념과 함께 최근 여기저기서 리모델링 시공 선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정비 사업 유형입니다. 재건축은 건축물을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성과 기능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노후화가 심하지 않아 기존 건축물 골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정축 개축을 통해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이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완전히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공동주택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기 고유 영역을 구축해 왔을 법도 하지만 이도 리모델링 사업을 재건축 사업의 틈새 시장이나 하위 호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건축은 너무 긴 아파트 준공 연차 기준, 준공 후 30년 경과와 엄격한 안전진단 등급 기준 D등급 이하, 평균 10년 넘게 긴 사업 기간을 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등 과도한 정부 규제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반면에 리모델링은 비교적 짧은 준공 연차 기준, 준공 후 15년 경과와 완화된 안전진단 등급, 수직정축 B등급 이상, 수직정축은 C등급 이상, 짧은 사업기간과 합리적인 사업비 등이 장점입니다. 재건축의 단점이 리모델링의 장점이라 할 만큼 두 사업의 성격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규제에 막혀 위축된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내 준공 20에서 30년 차의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정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실제로는 사업이 진척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한 예로 경기도 평촌에 소재한 청가구에 가까운 리모델링 사업 단지는 수년째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등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의욕을 불태웠지만 지금껏 건축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리모델링 장려 일환으로서 정부가 쏘아올린 수직 정축이 이슈화가 사업의 지연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리모델링 장려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쏘아올린 수직 정축 이슈가 사업의 지연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직 정축은 리모델링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제도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품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건축 사업의 장점을 리모델링 사업의 일부 도입해 제한되는 범위에서 수직 정축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수직 정축의 리모델링 시장을 일거에 팽창시킬 만한 엄청난 호재였지만 시장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직 정축이 아니라 자유로운 평면 구성이 가능한 가구 간의 내력벽 철거 방식의 수직 정축을 바랐던 것입니다. 중소형 아파트조차 3베이를 넘어 3베이에서 4베이 구성되는 시장 상황에서 평면 변경이 앞뒤 방향으로 길게 느리는 평면 구성만으로는 시장 경쟁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의 탓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역시 수직 정축 도입 초기에 별다른 고민 없이 주택법 시행법 개정을 통해 가구 간의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시장에 부응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부딪혀 수년간 지금 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정책 방향과 맞고 리모델링 사업성까지 높여주는 가구 간의 내력벽 철거가 무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몇 년간의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대부분 기둥보다는 보가 아닌 내력벽으로 수직 하중을 견디는 벽식 구조인 탓으로 내력벽 철거 시 보강 공사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내력벽 철거에 관한 국토부 입장의 정리는 임박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계는 이미 수년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리모델링 사업자는 불확실한 수직 정축에 목매이지 않고 과감히 수평 정축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올려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 지 올해입니다. 수직 정축의 불확실성을 견디다 못해 수평 정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도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당장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리모델링이 거론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 가능 사업장이 줄어들수록 리모델링 사업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촘촘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정비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이 이전 단계 규정이 공백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권 확보에 대한 제도도 어정쩡해 착공에 필수적인 세입자들에 대한 태거 요구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정이든 주택법령 개정이든 리모델링에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기구한 리모델링, 호재였던 수직 정축에 발목 잡힐 줄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규제에 가로막힌 재건축 대안, 활발한
사업 추진은 기대했지만 시장은 내친 김에 평면 다양화, 내력벽 철거, 안정성 논란, 불확실성 탓에 사업 더 지지부진, 재건축과 달리 절차 규정 모호, 리모델링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리모델링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